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흑열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제 제가 이야기한, 배포한 그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커스텀한 것을 업데이트 버전이 있어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눈이 왔죠. 눈이 와서 사무실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엄쉬엄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니까 어제 만든 것을 이제 배포를 하긴 했는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미안하지만 어제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수정을 업데이트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한 것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험시험 집에서 코딩하면서 이제 사이드바 형식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지난 영상하고 똑같이 그 제너레이트 프레스 기본 테마를 유료 테마처럼 비슷하게 조금 꾸며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스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 돌리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아니시면은 조금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먼저 어제 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뭐를 했냐? 그냥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업데이트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메뉴가 조금 너무 단순해 갖고 메뉴를 마우스로 올렸을 때 약간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물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요게 이제 경로거든요. 이제 위치, 이 포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브레드 스크럼이라고 해갖고 구글 SEO에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가산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업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셔갖고 이제 워드프레스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1단형, 어제 이제 사이드바가 아닌 1단형이 이거고요. 이거 1단이죠. 1단형이 이거고, 그 다음에 사이드바는 사이드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단형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지난 영상에 보시면은 이 이제 제가 이걸 볼게요. 지난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올인원 WP 마이그레이션 플러그인을 통해 갖고 그냥 완전 복사를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다운받아 주셔 갖고 그다음에 플러그인을 통해 갖고 초기화 시키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거하고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운영하고 있는 거에서 이거를 이제 복사본을 플러그인을 통해 갖고 복사를 그냥 해버리면은 진짜 말 그대로 다 사라지고 그냥 지금 보이는 이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료 다 날라가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좀 꾸미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전체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파일. 파일은 이제 여기 보면 테마라는 폴더가 있고 폴더 안에 제너레이트 프레스 딱대기 차일드라는 날짜는 버전을 넣어놨어요. 차일드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파일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조금 깊게 이야기를 하면은 워드프레스는 매번 업데이트가 이렇게 돼요. 그죠? 버전업이 계속 됩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거를 수정을 해버리면은 그냥 생으로 이제
원래 원본 파일을 수정을 해버리면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수정했던 거를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자식 테마, 영어로는 child 테마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변경한 것, 커스텀한 거는 그대로 두고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대로, 메인 업데이트는 몸체는 그대로 업데이트 계속되고, 내가 수정한 거는 수정한 대로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게 자식 테마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식 테마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너레이트 프레스 차일드라고 보통 만들거든요. 자식 테마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 설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는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 그죠? 기본 테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마음에 들어갖고 이렇게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자료는 그대로 두고 글도 한 100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이제 그 뭐 제가 지금 한참 홍보하고 있는 케미클라우드 같은 아니면 패스트코빅 같은 곳에 가면은 이게 C 패널이 있어요. 이게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C 패널에 오셔갖고 파일 매니저를 간 다음에 자기가 변경하고 싶은 곳에 가는 거죠. 제가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 간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사이트, 나의 사이트, 만약에 도메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 public underbar html, 여기가 메인이거든요. 도메인을 처음에 하나밖에, 이제 그러니까 그 계정에 케미클라우드든 패스트코밋이든 거기에 도메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이트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public html로 가시면 되시고요. 그게 아니고 그거 이외에 도메인을 추가했다 그러면은 추가한 도메인 이름으로 폴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작업을 했어요. 이 도메인 이름으로 폴더가 생겼죠. 그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워드프레스 WP 컨텐트라는 이 폴더에 웬만하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딴 거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플러그인은 설치를 하면 여기에 들어와요. 그리고 테마는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가 있고 그 안에 제가 만든 제너레이트 프레스 딱대기 차일드라는 자식 폴더가 테마를 여기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를 이용하시는 기존 고객, 이제 이용자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폴더만 있겠죠. 그죠? 거기다가 글을 썼겠죠. 글이 100개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제가 수정한 것을 접목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폴더 만드는 것은 폴더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똑같이 쓰는 거예요. 제너레이트 프레스 중간 딱대기 차일드라고 쓰고 폴더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 두 파일을 여기서 다운받아서, 그죠? 여기서 다운받을 때는 여기 누르고 다운로드, 요것도 여기 누르고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여기서 업로드라는 것을 누르고 여기다가 셀렉트를 누른 다음에 아까 그 다운받은 두 파일을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면은, 그죠? 업로드를 하면 여기다 폴더가 이렇게 파일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자기가 설치한 도메인 안에 WP 컨텐트라는 폴더로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와서 띠이라는 곳에 들어온 다음에 거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폴더를. 그래서 제너레이트 프레스 중간 딱대기 차일드라고 만들고 그 안에다가 다운받은 이 두 파일을 올려요. 업로드를 한답니다. 해요.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로그로 오는 거죠. 블로그로 와요. 블로그 온 다음에
여기로 간 다음에 관리자 페이지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 테마를 선택을 합니다. 모양에 가면은 테마가 있어요. 테마를 선택하면은 설치했던 제너레이트 프레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름은 제너레이트 프레스 차일드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서 활성화를 버튼을 이걸 눌러주는 거죠. 그럼 이 애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보면은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설명했고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자, 그럼 기존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난 영상을 보시고 이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그냥 복사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다. 그런데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다. 그런데 조금 더 저처럼 좀 꾸미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체 파일 가서 이렇게 이 파일들을 다운받아 갖고 본인들 거기다가 설치하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만든 버전인 사이드바 버전입니다. 이 형식은 굉장히 일반적인 형식이죠. 이제 이 1단에서 이제 사이드바가 있어갖고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 최신 글이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올려놨습니다. 어디다가 여기에 보시면은 사이드바 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조는 똑같아요. 이 파일을 받은 다음에 지난 영상을 보시고 플러그인을 깔아갖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사본이 그대로 생겨요. 이것도 똑같이 초기화되어 있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여기 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일 다운받아 갖고 그냥 설치해 버리면은 그냥 저랑 똑같은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하고 똑같은 게 생기는 거니까 기존 자료는 날아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운영자들은 똑같습니다. 사용법은 여기도 보면 전체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두 파일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올리신 다음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단 이번은 다르죠. 사이드바이기 때문에 사이드바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자, 그럼 여기로 온 다음에 첫 번째는 뭐였죠? 모양에 가서 테마에서 제너레이트 프레스 차일드라는 것을 활성화해주고 이게 아니고 얘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활성화 준 다음에 우리가 사이드바의 위젯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 여기 위젯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젯으로 간 다음에 자, 그러면은 원래 이 사이드바에 이제 최신 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중복되는 거니까 걔를 삭제를 해주고 삭제하는 것은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똥똥 여기 나오죠. 여기 옵션 들어가서 삭제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 해볼까요?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사이드바에 있던 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 추가를 한다. 그럼 처음에 없는 상태에서 추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모양에서 위젯에 온 다음에 여기서 위젯에서 기존에 있던 위젯을 최신 게시물 위젯을 삭제를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 검색에다가 최신이라고만 치면은 기존에 있던 최신 이게 아니고 커스텀 최신 글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걸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를 눌러줘요. 저장이죠. 그런 다음에 한번 가보면은 이렇게 이쪽에 사이드바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버전은 사이드바 버전은 어떤 기능이 있냐?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메뉴를 이렇게 오버했을 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는 거 그리고 최신 글에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 나오고
썸네일 나오고 리스트 나오게끔 만든 것. 그 다음에 더보기를 눌렀을 때 여기 경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기존 코드에 있었는데요.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지막 수정일을 이렇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제가 뭐 게시물을 계속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카테고리 같은 카테고리에 다른 걸 보이게끔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위로 가기 버튼하고 공유하기 버튼하고 만들었고,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읽어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정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 오버 메뉴 마우스 오버 효과 추가했고요. 메뉴 상단 고정 효과를 추가했다. 이 뜻은 뭐냐? 메뉴가 여기 있죠. 메뉴가 이걸 내려도 여기 고정되게끔 해놨습니다. 이렇게 고정, 상단 고정.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 리스팅 형태를 변경했다라는 것은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썸네일이 왼쪽에 나오고 오른쪽에 텍스트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바 최싱글 형태를 바꿨다. 사이드바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끔 바꿨다. 그리고 아까 브레드크럼이군요. 브레드크럼을 추가를 했다라는 거고, 글 수정 시 최신 수정 시간 표시를 했다라는 거. 소제목 디자인 변경. 요게 약간 좋죠. 나쁘지 않죠. 여기 보면은 자, 소제목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제목은 또 이렇게 디자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링크는 이렇게 바뀌게끔, 그 다음에 버튼도 이렇게 넣고, 목차는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게끔. 이 목차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만드는 것보다 플러그인을 쓰는 게 더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제가 플러그인을 이렇게 쉬운 목차라는 것을 아예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게 설치가 될 거예요. 복사를 그대로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기존 운영하시는 분들은 목차를 나타내시려면은 요 쉬운 목차라는 것은 TOC, 테이블 오브 컨텐츠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플러그인 추가를 하셔서 찾을 때 여기다가 TOC라고 치면 됩니다. 테이블 오브 컨텐츠의 약자로 TOC를 치면 여기 나오죠. 이렇게 생긴 얘를 설치를 해서 활성화시켜 주면 됩니다. 다음 뭐 특별하게 이제 옵션 설정할 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쉬운 목차가 있고요. 딴 건 없고 이렇게 내려오셔갖고 여기 라벨 이름을 바꾸고 처음에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목차를 한글을 넣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설정을 딱 하나만 바꿨습니다. 뭐 초기 보기를 처음에는 목차를 숨깁니다라고 이걸 체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목차가 좀 많이 길어졌을 경우를 대비해 갖고 처음에 목차를 봤을 때 목차가 좀 이렇게 접혀 있게끔, 아니면 그걸 체크를 빼버리면은 이걸 빼면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목차가 이게 펼침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길어지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만 해놓고 필요하신 분들은 눌러서 볼 수 있도록 요 설정 정도만, 요 두 가지예요. 여기 바꿔주는 거랑 초기 보기 요것만 하고 나머지는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장 눌러주기만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복사를 하신 분들은 플러그인으로 올인원 마이그레이션 플러그인으로 복사하신 분들은 이 설정까지 필요 없고요. 다 해놨습니다. 그냥 새롭게 추가하신 분들은 이 정도 설정만 해주면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눈높이를 내 눈높이가 아닌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추자라는 게 제
약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높이에서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자세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그리고 알아듣게끔.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수준이 안 맞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단계를 지금 3단계 정도로 나눠놨잖아요. 그냥 뭐 코딩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영상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갖고 적용하시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 카페를 사실 저도 잘 안 가지만 이렇게 질문하고 질문 답변하는 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보고 답변해 드리고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소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